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던데 뭐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럴 때 상당히 몸살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주식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주식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내용은 요즘에 이 유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죠? 이 유가가 높을 때 뭐 인플레 압력도 높아진다. 이건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유가가 높을 때 관련 이 수혜 업종은 무엇이, 그리고 이 수혜 업종, 그리고 종목은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고유가 수혜주 플러스 배당은 덤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이 유가 수혜주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사실 좀 이렇게 증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이 어찌 보면 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배당도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럴 때 유가 수혜주 플러스 배당까지 덤으로 한다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후반부에 이 두 개를 교집합시키는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2월 4일자 유가고요. 이 WTI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90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92.31달러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이 수준은 그 2014년 이전에 보면 2013년 9월에 110달러를 기록한 이래 뭐 최근 몇 년간이죠. 최근 한 6, 7년간 아마 최고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이 두 가지 정도의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 긴장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오펙에서 이 증산 규모를 유지하자 이런 어떤 방침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 공급량을 조금 제한하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죠.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원인으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 내용의 출처는 파이낸셜 투데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월 2일이죠. 2월 2일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 모건 체이스의 세계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인 나타샤 커니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 부분은 파이낸셜 투데이에서 일단 출처를 가져왔고, 자, 뭐 어찌됐든지 간에 120달러를 갈지 아니면 뭐 150달러를 갈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건 예측이니까 어찌됐든 당분간 이 고유가가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유가가 떨어지거나 뭐 떨어지려면은 수요는 확 줄고 공급은 엄청 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공급이 확 늘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대두되면서, 특히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긴장이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이지, 우리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런 얘기들을 조합해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전쟁과 관련된 이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라도 일단 유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유가는 앞으로 더 오르면 올랐지, 뭐 80달러, 70달러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이 고유가는 계속 유지가 될 전망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정제 마진의 강세를 예상한다. 정제 마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도 설명이 있으니까 일단 정제 마진 강세를 예상하는데 왜? 그럼 정제 마진이 왜 올해 계속 강세를 예상하는가? 참고로 지금 아시아경제 2022년 2월 3일자의 뉴스에서 가져와 본 내용이고요. 이 윤재성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소규모 민간 정유사의 가동률이 6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공급 부담이 낮아졌다. 자, 첫 번째는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았다. 오히려 줄었다. 예, 공급 부담에 대한 내용이 줄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자, 낮은 재고 대비 공급 부담 감소로 올해 등유와 경유 마진이 대폭 개선될 것. 어떻게 첫 번째와 그죠?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죠? 자, 3번. 미국 정유사 발레로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휘발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타이트한 수급이 진행 중이라면서 디젤 수요는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고 재고도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거는 수요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이러한 이유로 유가도 고공행진을 하지만 그와 관련된 정제 마진도 상당히 올해는 계속 강세를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보통 유가와 정제 마진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그림은 출처를 또 밝히겠습니다. Always Awake라는 이 경제 블로거의 내용에서 일단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일단 언급은 드렸고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원유를 정제를 해서 참고로 석유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제 마진은 뭐냐? 이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와 수송, 운영비 등을 비용을 뺀 값을 정제 마진이라 하고, 참고로 원유 가격이 오른 만큼 그 가격이 오른 분만큼 정제에서 나온 이 석유 제품의 가격에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올수록 정제 마진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 석유 제품을 만드는 이 정유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오일도 있고 GS, SK, 현대중공업, 지주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정유산업 업체죠. 이런 회사들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뉴스들이 또 대표적이죠. 지금 보시면 대한석유협회 작년 석유 제품 수출로 40조 원 벌었다. 올해도 정제마진 강세를 예상한다. 언제? 지금 22년 1월 27일 날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1년 반 만에 대반전 정유사 정제마진 회복이 주요했다. 유가 마진 호황, 지난해 영업이익 총 7조여 원 추정,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오일뱅크가 다 흑자 전환했다. 좋은 뉴스들이죠. 자, 이런 뉴스들로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22년 들어가지고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도 정제 마진은 계속 강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석유 제품을 만드는 정유사 괜찮다라는 어떠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유주 투자, 이 고유가에는 전유주 투자가 필수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회사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그 석유 제품 만드는 정유사, 대표적인 정유사들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왔고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실적이 지금 현재는 이 21년 12월 결산 실적이 아니고 지금 아직 결산 발표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너스 뜨는 거에 대한 실적을 보지 마시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채 비율과 PBR 수준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올해의 화두는 가치주, 대형주인데 가치주에서의 첫 번째 덕목은 저 PER 그리고 저 PBR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PER은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럼 PBR만 한번 검토를 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S-오일, SK,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지주, GS. 근데 S-오일은 유난히 좀 높은 편이고, 그죠? 그 중에서도 좀 낮은 게 GS. GS가 지금 PBR이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다. 물론 뭐 SK도, 뭐 현대중공업 지주도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GS가 0.43 PBR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요즘에 또 금리 인상기잖아요. 이 금리 인상기에서는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부채 비율, 그죠? 일단 부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자, 그걸 감안했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부채 비율에서도 S솔, SK 쭉쭉쭉쭉 있는데 그나마 낮은 게 GS,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GS 일단 12개월 추정 PER은 3.28배, 업종 PER 10.33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PBR도 저평가, 그죠? 자, 중요한 거는 배당이, 그죠? 배당 수익률이 4% 이상. 예. 물론 뭐 21년 12월 결산 이후에 이 배당 수익률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 이상의 배당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첫 번째, 자, 고유가. 그죠? 고유가의 정제마진 장세를 예상하고 정유주가 필수인데 정유주 가운데서도 부채 비율이 낮고 저 PBR, GS를 보니까 GS가 배당 수익률도 땡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유주 가운데서는 GS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석유화학은 어떠냐? 석유화학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원유를 정제를 해서 석유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 석유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정유업체라고 하죠. 정유산업. 그죠? 그러면은 석유 제품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탄화수소. 이 석유의 성분이 이 탄화수소, 그죠? 석유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 탄화수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탄화수소의 혼합물인 나프타를 합성을 해서 어떻게 합성을 해서 각종의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공업을 석유화학공업이다, 석유화학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 보시면 조금 더 편한데 이 그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처 다시 밝히겠습니다. Always Awake라는 이 경제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석유 성분인 탄화수소 이걸 가지고 업스트림 공법과 다운스트림 공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업스트림 다음에 이렇게 업스트림 다음에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참고로 요 단계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생산 업체가 롯데케미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롯데케미칼은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다운스트림 단계에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가 뭐다? 금호석유 업체다. 금호석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롯데케미칼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가치주라고 얘기해도 손색 없을 만큼 괜찮고 또 실질적으로 주가의 위치도 고점 대비해서 현저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보유했을 때 이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따로 또 설명과 언급은 제가 하지 않고 이번에는 금호석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금호석유의 지금 재무 비율을 지금 도식화해서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이 캡처본입니다. 이 캡처는 참고로 네이버 증권에서 또 금호석유를 검색을 해서 나온 자료고, 자, 2018, 19, 20, 21. 자, 그죠?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참고로. 먼저 서두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너무 좋았고, 보시다시피 21년 12월에는
20년 12월, 물론 이 기저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년 12월보다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금 보면 영업이익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죠? 물론 조금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나 이 어떤 그 매출 실적이 22년, 23년에도 유효한가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어찌됐든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현재 정제 마진도 상당히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수요도 점점 더 증가할 거라는 어떠한 예상이 뭐 충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적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도 뭐 유지 내지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뭐 ROE도 뭐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좋고 지금 그죠. 자, 특히나 또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8년에는 지금 거의 뭐 96%의 부채 비율이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거의 뭐 절반 이상 예, 부채 비율이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예, 지금 보시면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지금 21년 12월 기준에서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지만 어쨌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아마 배당도 굉장히 괜찮게 할 거다. 배당 성향도 괜찮은 그런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도 괜찮게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주가의 위치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주가의 위치도 상승 여력이 충분할 만큼의 주가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래서 금호석유도 일단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자, 유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정제 마진 22년에 상당히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지금은 확진자 수가 3만 명, 몇십만 명 해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 수준으로 가는 것 같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 첫 번째 정유주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유주 가운데서도 재무건전성과 배당을 감안했을 때는 GS가 원픽이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제가 지난번 롯데케미칼 언급드렸고 또 하나는 금호석유를 추천드린다. 왜? 일단은 실적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배당도 너무 괜찮게 하고 다른 어떠한 재무 건전성도 너무나도 뛰어나다. 모든 재무 어떤 지표들이 좋다. 금호석유도 원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일단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봤고, 제가 뭐 설명 중에 많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20분 이상 제가 뭐 30분, 40분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이 긴 것보다 짧고 굵게 그냥 임팩트만 전달하는 게 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딱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와 자료를 항상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본 방송을 이렇게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구독을 읍소를 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감사합니다.